한 집단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부러움의 대상에서 퇴장 예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생산직, 이른바 킹산직입니다. 연봉 1억 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최정점이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7년 파업 승리 직후 회사는 125조 원짜리 결심을 내렸습니다. 월급 수백 개월치에 해당하는 이 돈의 목적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어떻게 몰락의 방아쇠가 되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승리를 말했지만 진짜 균열은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의 협상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 복지 개선까지 모든 요구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조합원들은 환호했고 일부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시각, 서울 본사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입은 손실은 1조 8,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에 발생한 이 금액은 단순한 회계상의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산이 멈추면서 전 세계에서 차를 기다리던 고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해외 딜러들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경쟁사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불안정한 공급망을 가진 브랜드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파업을 협상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2017년의 손실 규모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조 8,900억 원이면 중형 SUV 전용 공장 하나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수백 개의 연간 매출을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경영진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비용을 매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 협상 자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투자 흐름을 보면 그날 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로보틱스, 즉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승리는 분명했습니다. 요구한 것을 얻어냈으니까요. 그러나 그 승리의 대가로 회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방향타를 꺾었습니다. 인간에게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노조는 이겼지만 그 승리가 10년 후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현대자동차의 투자 지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울산 공장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울산은 현대차의 심장이었습니다.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죠.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부지에 5개의 독립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곳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짓거나 첨단 설비를 들인다는 소식은 뜸해졌습니다. 대신 뉴스에 오르내린 곳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은 처음부터 다른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노사 갈등 없는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출발했고 자동화율도 울산보다 높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조지아 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현대차의 돈이 울산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가 멈춘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 설비로 계속 차를 만들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출퇴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새로 나온 인기 모델은 새 공장에 배정되고 오래된 공장에는 단종 예정인 구형 모델만 남게 됩니다. 설비는 노후화되고 생산 효율은 떨어지죠.
회사 입장에서 그 공장은 핵심에서 주변부로 서서히 밀려나게 됩니다. 경영진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파업은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은 곧 비용이며 비용은 줄여야 합니다. 이 단순한 3단 논법이 수십 년간 현대차의 성장을 이끌어온 울산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울산 공장의 생산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해외 공장과 국내 다른 거점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킹산직이라 불리던 울산 생산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가 떠난 공장에서 높은 연봉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의 승리가 만들어낸 역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5년 11월 향후 5년간 국내에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회사가 미래를 향해 공격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5조 원 중 무려 50조 5천억 원이 AI와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집중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란 기계 부품보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작동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전체의 40%가 인간이 아닌 기계와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셈이죠. 현대차는 2020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약 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로봇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인수 당시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6년 현재 30조에서 4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5배 이상 뛴 것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차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CES는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이고 휴머노이드란 사람의 형태를 본뜬 로봇을 뜻합니다. 이 로봇은 단순히 걷고 뛰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고 정밀한 조립 작업을 해내며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고 자사 공장에 먼저 투입한 뒤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도 같은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봇을 외부에 팔기 전에 자사 공장에서 인간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현대차의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2028년부터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아틀라스가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됩니다.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뿐 아니라 복잡한 조립 공정까지 맡게 된다는 뜻이죠. 회사가 돈을 쓰는 곳에 회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킹산직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비교하면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속도입니다.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하나의 부품을 조립하는데 평균 200초가 걸립니다. 약 3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로봇은 같은 작업을 180초 안에 마칩니다. 10% 정도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수천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생산량 격차로 이어집니다. 불량률은 더 극적입니다. 인간의 평균 불량률은 1.5% 수준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1개 반 정도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라도 피로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나옵니다. 반면 로봇의 불량률은 0.2%에 불과합니다. 500개를 만들어야 1개 정도 문제가 생기는 수준입니다. 로봇은 피곤함을 모르고 기분이 오르내리지 않으며 매번 똑같은 정밀도로 작업합니다. 가동 시간의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인간은
법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야근과 특근을 해도 한계가 있고 몸이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봇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로봇 한 대가 인간 3명분의 근무 시간을 소화하는 셈입니다. 비용 비교는 결정타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까지 더하면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반면 산업용 로봇의 연간 유지 비용은 약 1,600만 원 수준입니다. 전기료, 정기 점검, 부품 교체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죠. 로봇을 처음 살 때 돈이 들지만 5년만 운용하면 인건비보다 훨씬 싸집니다.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이것은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쟁사가 로봇으로 원가를 낮추는데 혼자만 인간 노동력을 고집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냉혹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비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갑자기 생산이 멈춰버리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거래처를 잃고, 거래처를 잃으면 매출이 줄어들며, 매출이 줄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기업에게 악몽과 같습니다. 울산 공장의 파업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대차 노조는 지난 30년간 거의 매년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2025년 9월에도 7년 만에 다시 파업이 터졌습니다. 크고 작은 노사 분쟁을 합치면 파업이 없었던 해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울산 공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생산 계획을 짜도 파업 한 번이면 전부 무용지물이 되죠. 반면 로봇으로 자동화된 공장의 파업 확률은 0%입니다. 로봇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복지 개선을 위해 공장 앞에서 시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묵묵히 작업할 뿐입니다. 지시하면 따르고 쉬라고 하면 쉽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을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높은 자동화율로 유명합니다. 로봇 팔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인간은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부 공정만 담당하죠. 그 결과 테슬라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진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생산 일정은 예측 가능하고 납품도 안정적입니다. 현대차가 로보틱스에 50조 원 넘게 투자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려는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를 아예 없애고 계획대로 돌아가는 생산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랍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즉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할 비용이자 위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은 이 위험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노조가 강경할수록 기업은 자동화를 더 빨리 추진할 이유를 얻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을 도입하는 데는 또 다른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의 평균 연령을 아시나요? 50대 초반입니다. 20대 신입사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30대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탱하는 것은 40대 후반에서 50대 노동자들입니다. 10년 후면 이들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앞두게 됩니다. 빈자리를 채울 젊은 인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세대는 제조업 현장을 기피합니다.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몸을 쓰는 일보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선호하죠. 3교대란 하루를 아침, 오후, 야간 세 타임으로 나눠 돌아가며 일하는 방식입니다.
IT 업계나 금융권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지원자가 예전만큼 몰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생산직 채용 경쟁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로봇을 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은퇴하면 그 자리를 신입 직원이 아니라 로봇이 채웁니다. 이것을 자연 감소라고 부릅니다. 강제 해고도 아니고 명예퇴직을 압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줄고 로봇은 느는 것이죠. 노조가 반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규 채용은 회사의 경영 판단에 해당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묘한 역설이 만들어집니다. 노조가 강하게 나갈수록 회사는 새 사람 뽑기를 더 꺼립니다. 새로 뽑지 않으면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로봇을 들여올 명분이 강해집니다. 결국 노조의 투쟁이 역설적으로 자동화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기업에게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미 공장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예퇴직을 선택한 킹산직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퇴직금 3억 원. 얼핏 들으면 넉넉한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분식집,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으니 장사도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동네마다 치킨집이 넘쳐났고 카페는 몇 걸음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30년간 부품을 조립한 경험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 응대, 재고 관리, 마케팅, 회계 전부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초입니다. 자영업 창업 후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은 66%를 넘습니다. 특히 음식업은 더 심각합니다. 가게 100곳이 문을 열면 같은 기간에 96곳이 문을 닫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거의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것이죠. 폐업한 뒤에는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부동산 중개 보조, 경비원, 대리기사 일을 합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던 킹산직이 월 180만 원 남짓을 벌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실입니다. 평생 나사를 조이고 용접을 하던 기술은 공장 밖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옮겨갈 수 있느냐입니다.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 30년간 특정 공정만 담당한 노동자는 그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문성은 현대차 공장 안에서만 통합니다. 공장 문을 나서면 그 기술을 써먹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이 킹산직의 비극입니다. 높은 연봉은 오랫동안 공장 밖을 돌아볼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진로를 바꿀 동기가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떠나야 할 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은 새 출발의 종잣돈이 아니라 곧 바닥날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울산 공장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대부분의 공정을 맡고 있지만 로봇의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되고 2030년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로봇 팔이 줄지어 움직이고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는 역할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킹산직이라는 말은 점점 과거의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생산직 신화는 더 이상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신규 채용은 줄었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 빈자리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로봇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일,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 심지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킹산직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핵심은 대체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착하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논리이고 싸고 안정적인 쪽으로 돈이 흐르는 것이죠. 현대차는 125조 원을 투자해 생산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변화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합니까?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킹산직의 몰락은 경고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밀려난다는 냉정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킹산직의 몰락을 통해 자동화 시대의 냉혹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2017년 파업 승리가 125조 원짜리 자동화 투자의 방아쇠가 되었고, 인간과 로봇의 격차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1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많이 언급된 직업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직업과 5년 안에 사라질 직업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